네, 자산관리의 모든 것이 다 있는 여의도 5번 출구 최철 P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에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인 연금 제도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 KBWM 스타자문단의 은퇴노후 전문가시죠. 친절한 곽프로님, 곽재혁 수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아요. 매년 여의도 5번 출구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연금제도 바뀔 때마다 이제 찍어주셨었는데 예, 올해는 정말 국민연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슈가 워낙 많이 됐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2007년 이후에 사실 거의 18년 만에 네. 지금 처음 개정된 것 같아요. 국민연금법이 다시 한번 좀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연금 수급을 앞두신 가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일부 부담을 좀 느낄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또 재정 건전화라는 측면에서는 좀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럼 얼마나 달라졌을지,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할 때 이 부분과 연관돼서 좀 유의할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보다는 좀 다소 좀 사소한 변화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 또 주변에 중요한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관련된 변화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또 종합 선물 세트로 연금제도 싹 다 알려주시는군요. 예. 그러면 먼저 제일 핫한 국민연금 개정 이슈 한번 먼저 살펴보시죠.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된 건가요? 그렇죠. 예. 이번 2025년 3월 20일 날 네. 이제 법안 자체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딱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사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이제 튼튼해진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를 위한 원래 기금 고갈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2051년쯤에 다 고갈이 된다. 네. 심지어는 이제 어떤 분은 뭐 2046년쯤에도 고갈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조치들이 따라 붙으면서 이번 개혁으로 요 고갈 시기가 한 2071년까지 좀 연장되는 걸로 그렇게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늦춰지는 효과가 있긴 있나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정은 확정이 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26년부터는 실제로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보험료율이 일단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 지금 그 국민연금은 내 소득의 몇 퍼센트 9% 내고 있죠. 맞습니다. 네. 우리 항상 월급 명세서 보고 나면 네. 가끔 이렇게 많이 떼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소득의 9%를 내고 있는 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2026년부터 이제 매년 0.5%씩 인상을 해서 2033년에는 13%까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초에는 사실 이게 연령대별로 원래는 뭐 수급이 좀 임박한 사람 그리고 이제 좀 젊은 분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올리는 속도를 좀 차등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수급 연령을 만 65세가 아닌 더 뒤로 좀 미루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냥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운동할 때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무거운 거부터 들지 말고 그렇죠. 차츰차츰 늘려가라 네. 뭐 그러는데 허리 부러지니까. 그런 느낌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건 합리적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급여 인상분이 지금 물가 인상률이 너무 높으니까 물가 상승률 따라잡기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요새 그렇죠. 네네.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오르는 게 사실 부담스럽긴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2033년도까지 이게 단계적으로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연도별로 내 월 평균 그 소득액에 따라서 보통 부담해야 될 연금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곱하기 뭐 9, 10, 11 곱해서 이제 13까지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이 현재 이제 소득이 월 400만 원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국민연금 예상 소득 월액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소득이 월 4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9%를 곱한 월 36만 원을 아마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소득이 급여 인상률을 해서 한 3.1%씩 계속 한 8년 동안 증가했다. 그래서 2033년에 되면은 한 월 500만 원 정도가 됐다고 가정할게요. 네. 급여 상승분을 한 3.1% 정도로 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합리적인 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된 경우에는 2033년도에 해당 시점이 딱 됐을 때 부담해야 될 연금액이 지금 얼마로 나오죠? 65만 원으로 나오죠. 네네. 소득은 8년간 400에서 500으로 지금 25% 늘었는데 부담해야 될 연금액은 36만 원에서 이제 65만 원으로 한 80% 정도 증가해버린 격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액에 대한 그 부담들은 좀 체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계산을 해주시니까 더 이게 와닿는데 급여 오르는 거랑
이게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갭이 참 크네요. 실감이 참 더 되는데 부담이 참 크게 느껴집니다. 벌써부터 목소리 부담을 느끼시지 않으세요? 놀랐습니다. 아직 좀 사실 네. 먼 시간의 일이니까 너무 예, 예.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될 제가 것 이렇게 같아요. 금액으로 와닿으니까 좀 놀랐습니다. 먹을 걸 좀 줄이더라도 예.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연금 수령액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들은 약간 더 유리하게 바뀐 측면이긴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직전 연도에 받았던 내 수입에서 실제로 내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300이었는데 지금 연금 수급액이 15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소득 대체율 이제 뭐 5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연금에도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네. 이 소득 대체율이 원래는 이제 2025년에 41.5%였어요. 이게 단계별로 요건 이제 0.5%씩 낮아져서 사실 2028년에는 40%로 떨어질 예정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올려서 이제 2026년부터 바로 43%로 높여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험료는 그러면 더 내지만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는 부분은 있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정확히 보셨고요. 다만 이제 2026년 납입분부터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입자 중에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내신 기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내 기간이 좀 작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분들은 좀 체감하시는 상승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입 기간이 한 25년 정도 되고 지금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딱 지금 의무 가입 기간이 남았다 이러면은 소득 대체율 1.5% 상승해 봐야 전체 가입 기간 한 30년 중에서는 17% 정도밖에 비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30년 중에 네. 5년이니까. 네네. 글쎄요, 어림잡아서 뭐 단순 계산하더라도 한 0.25%, 3% 정도, 0.3%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업하는 효과 정도? 아마 그 정도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이제 아직 납부를 적게 했고 이제 앞으로 납부할 일이 많이 남으신 이제 그런 분들, 젊은 분들, 저보다 확실히 많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니까 부담하고 혜택에 대해서 느낌이 팍팍 와닿습니다. 또 바뀐 부분 더 짚어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사실 이 부분이 네. 아마 제일 그 센세이셔널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국민연금 지급에 국가가 법적으로 이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명문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존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그 명문화가 됐었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바뀌기 전에 국민연금법 3조 2항을 제가 이렇게 화면에 지금 띄워드렸습니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 제3조의 2 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한번 애매한데요.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거 애매한데요. 이게 뭐 보장한다는 말인지 안 한다는 말인지. 보장을 확실하게 해줄 거라는 어떤 그 강한 믿음이 좀 떨어지죠. 다른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이라든지 뭐 네.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네. 아예 법에서 딱 보면은 네.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을 보장한다라고 확실히 그 문구가 돼 있거든요. 네. 좀 뭐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원래 우리가 OECD 같은 데서 보면은 국가별로 GDP 대비 그 국가 채무를 이렇게 계산해서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동안에는 국민연금이 국가 채무로 계산이 되지 않았다. 부담한다로 되면은 그러면 부채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이라서 분명히 국가가 보장을 해줄 걸로 다 믿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문구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근본 개정안에서 그런 문구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개정 후 국민연금법 3조 2에 보시면은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라고 문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제 주변에서 뭐 이거 깎이는 것도 아니고 아예 떼이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 식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걸 보면은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정도의 불안감을 가지지는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결국 은퇴 설계 그리고 또 노후 설계 하실 때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둘 부분들은요. 네. 현재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예를 들어서 미래에 좀 변경될 여진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먼 미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가정으로 해서 은퇴 설계를 짜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형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실제로 내 노후 설계를
이제 재무적으로 하실 때는 조금 그 목표 준비 자금을 좀 더 여유 있게 잡아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 준비 자금을 좀 더 여유 있게 잡아달라. 네. 예,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일본이 그 후생연금이라는 공적연금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상당 기간 우리는 연금에 대한 어떤 걱정을 없애라고 했는데 이게 또 막상 그 이후에 일본도 이제 고령화가 심해지고 세수가 줄고 하다 보니 막상 2019년도쯤 됐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고령자들 연금이 다시 부족해졌네. 이제 회자가 되면서 좀 충격에 빠진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은퇴 설계를 할 때는 목표 준비 자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해두면은 더욱더 대비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추가적으로 굵직굵직한 건 다 본 것 같은데 네. 또 달라진 부분이 더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 연금의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크레딧 제도는 좀 우리 사회적으로 좀 장려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보상을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출산 크레딧이 기존에는 원래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또 셋째 자녀부터 또 18개월 이런 식으로 추가 가입 기간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아기를 낳으면은 이제 최대 50개월까지 더 추가적인 그 가입 기간 인정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애를 워낙 낳지 않다 보니 둘째 자녀는 고사하고 제 첫째 자녀 낳는 것부터 이제 허들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자녀가 네. 없는 가구도 많아서.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될 때는 첫째 자녀부터 바로 12개월 추가 크레딧을 딱 지급하고요. 예. 그리고 최대 50개월이라는 상한 규정을 없앴어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크레딧을 더 많이 받아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50개월 이상 인정받으려면 좀 애를 많이 낳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많이 낳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많이 낳으신 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최소한 다자녀 가정에다가 좀 국민연금이라도 잘 챙겨주자 뭐 이런 컨셉 같고요. 네. 또 군복무 크레딧도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원래는 이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네. 최대 6개월까지의 그 크레딧을 인정해주자, 즉 네. 국민연금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자는 거였는데 네. 이게 이제 최대 12개월까지 인정이 됩니다. 원래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예, 맞습니다. 뭐 보통 18개월 이상 복무하시는데 예, 거기까지는 아니고 예, 12개월까지는 그래서 예.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예. 네. 뭐 그다음에는 이제 국민연금 급여액이 그냥 2025년부터 뭐 2.3% 조금 인상됐는데 이건 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모든 공적연금들이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이건 또 뒤에서 설명할 기초연금은 물론이고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다 동일한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신 거 말고는 또 없으신 거죠? 계속 뭐가 하나씩 여쭤볼 때마다 나와서 국민연금 또 해주실 게 있으신가 하고.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여기까지 준비하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곽재혁 수석님 모시고 은퇴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연금 개혁 관련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만약에 더 하면 지루해하시니까 2편에서 뭔가 또 한번 준비해 주셨다고 들어서 네, 좀 기다렸다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관리 모든 것이 다 있는 여의도 5번 출구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